네, 안녕하세요. 우리 에코프로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선배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황금손 다니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2월 8일 일요일 영상입니다. 내일은 월요일이죠. 우리 월요일에 또 개장이 되면서 에코프로가 저는 갭상승으로 시작해 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주말 동안 우리 선배님들, 주주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들 전부 다 설명드려보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틀 연속 아쉬운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정 구간에 진입을 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했지만 나스닥 때문에 미국 증시가 하락하게 되면서 그 여파를 온전히 코스닥 시총 1위 에코프로가 받아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조정이 나올 구간에 돌입했다라고 보여지는 위치기는 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평선에 대해서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징이 뭐가 있죠? 이평선의 특징은 수렴과 발산을 반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게 되는 발산이 이루어지면요, 그 이후에 수렴하면서 좁아지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발산이 이루어지고 수렴하는 현재 위치에서 다시 한번 발산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수렴의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다만 에코프로 같은 종목은요, 기술적인 분석으로만 의존하면 안 되죠. 사실은 중소형주가 아닙니다. 엄연히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인 만큼 우량주이고요. 과거에 에코프로가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 주었던 23년도죠. 이때를 생각해 보면 한번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왜 올라갔죠? 이 전기차 산업의 이 개화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어서 딱 답이 나오죠. 20년도에 이거 매출 보시면 딱 답이 나옵니다. 에코프로 매출이요, 얼마였습니까? 하나 내렸네요. 자, 여기 8,500억이었거든요. 근데 21년도로 넘어갈 때 2배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2년도로 넘어가니까 3배가 넘게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2배 올랐죠? 그리고 올라갈 때 3배 올랐죠? 그렇다면 23년도에 대한 실적이 4배까지도 기대가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게 되면서 어떻게 됐죠? 광기의 기간, 이 거품도 합쳐지면서 10만원이었던 주식이요, 얼마까지 갔습니까? 150만원까지 갔습니다. 지금 찍혀있는 건 30만원이라고 나와있지만 지금은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30만원이라고 확인되실 거거든요. 원래 주가는 150만원이었어요. 이 구간이 대략적으로 10만원 구간이었고요, 최고점 150만원까지 갔습니다. 단기간에 무려 15배 가까이 상승해줬는데 이때랑 지금은 다르죠. 어떻게 달라졌죠? 자, 이때는요,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의 수요는 오로지 전기차에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이때 딱 상승해 주었던 게 로봇에도 배터리가 필요하다더라.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죠? ESS에도 2차 전지가 필요하답니다. 원래는 전기차에만 필요했는데 이게 수요처가 늘어나고 있어요. 로봇에 들어간다 그러고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ESS에도 2차 전지가 들어간다라 그러고, 이 말은 앞으로 2차 전지가 쓰일 수 있는 수요가 늘어난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뭐가 있느냐? 아시다시피 코스닥 부양책, 정부가 코스닥을 3,000포인트까지 올린다라는 이 내용을 발표한 만큼 이렇게 지금 큰 상승 랠리를 가져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공부하는 투자자로서 단순히 이제 논리만 있다,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에코프로가 올라가는 이유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준비한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만큼은 꼭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딱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이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는 웬만하면 제가 매도 금지라는 댓글 잘 부탁드리지 않는데요. 에코프로는 지금 일단 매도하시는 구간 전 절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 정부의 정책과 맞물리게 되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에코프로 매도 금지 달아주시면서 다른 주주분들, 선배님들께도 영상 시청하실 수 있도록요,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의 힘이 절실합니다. 자, 그러니까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댓글 꾹꾹 눌러주셔야지만이 유튜브 정책상 다른 주주분들, 선배님들께 추천 영상으로 뜨게 됩니다. 그랬을 때 최근에 에코프로를요, 이렇게 개인분들이 80만 주가량 매수해 주셨던 만큼 혹여나 이 선배님들께서 영상을 시청하시지 않으셨을 때 구간이 나온다? 그러면 투매 물량을 내보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서 투매하시지 않도록 제가 꽉 잡아 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글로는요, 매도 금지 작성해 주시면서 영상이 유익하셨다라고 하면 구독 버튼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은 게 영상 중반부에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선배님들한테 선물이라고 하면 결국 종목이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템베거도 갈 수 있다라고 이 키워드만 남겨드릴게요.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월요일 오전장에는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수급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자, 어땠죠? 코프로가 조정 국면이 나왔을 때, 나스닥 증시가 빠질 때 역시나 개인분들께서 틀어 막아주셨네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영상 보고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 중에선 매도하신 분 없으시죠?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매도하는 구간은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왜 그러냐? 저는요, 개인적으로 연기금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왔다. 언제부터? 자, 1월 달부터 들어와 주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연기금은요, 진짜 종목이 좋아서 투자의 목적으로 포트에 구성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전에 있었던 이 외국인들의 폭발적인 매수세 있죠? 그리고 플러스 기관 쪽에서도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 줬었는데, 이때 들어온 수급을 우리가 외국인과 기관이 미친듯이 샀네? 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이것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좀 집중해 주시고요. 중요한 겁니다. 외국인들은요, 사실 공매도의 메인 세력입니다. 그래서 높은 확률로 70% 이상 공매도가 들어왔을 때 외국인들 쪽에서 공매도를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사실 금융투자 쪽에서 공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과 금융투자의 수급을 제가 그리 크게 믿지 않는 게, 이들은요, 공매도의 메인 창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이것까지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KRX 사이트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는 건데, 공매도 거래 대금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코스피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2월 6일자 공매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가 들어왔죠? 1조 3천억 가량 들어왔네요. 근데 여기서 비중을 보게 되면요, 외국인들이 얼마를 차지하고 있죠? 네, 무려 1조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기관 쪽이에요. 그리고 그 와중에 개인은 얼마나 하나 봤을 때 한 100억가량 정도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율을 따져봤을 때 한 1% 되나? 그러면 개인들은 공매도를 거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아, 외국인들이 진짜 공매도를 메인으로 하는 이 집단이구나. 그리고 나머지는 기관이 공매도를 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알고 계시면 좋을 꿀팁, 상식을 설명드린 거고, 내용 도움되셨다라고 하면 구독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좋아요랑 댓글로는 매도 금지 적어주시면서요. 그래서 연기금 있잖아요. 연기금은 공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100% 오로지 투자 목적으로 수급이 들어와요. 그래서 연기금이 한 번의 방향성을 정한다라고 하면 꾸준한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아무래도 고객의 자산을 위탁받는 투자자다 보니까 투신과 연기금이 같은 특수성을 가지기 때문에 종목도 겹치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아요.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들어온다,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투신과 연기금에 수급이 들어온다 라고 하는 건 긍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굳게 믿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들은 이 숏커버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숏커버가 뭐냐? 최근에 이 주린이 분들이 많아지셨기 때문에 잠깐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도움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는요, 내가 주식을 빌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빌리려면 대차 거래를 해야겠죠? 대차 거래란 남에게 주식을 빌려오는 거래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물량을 빌려와서 매도를 치면 그게 바로 공매도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 공매도 세력들이 물량을 빌려온 걸 상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려온 물량을 상환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이 수급이 바로 숏커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빌린 물량을 갚는 행위 자체를 숏커버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 숏커버가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들 속에 있어서 여기서 많이 들어보신 좋은 단어가 나오죠. 개인분들에게 좋은 숏스 퀴즈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주가는 올라가요. 근데 공매도 세력들은 이 구간에서 주식을 빌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더 손실 보기 전에, 청산당하기 전에 급하게 매수를 해야겠다. 급하게 대차 상환을 해야겠다. 라고 해서 이 숏커버 현상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되면서 주가 상승의 강력한 트리거가 된다. 라는 게 바로 숏스 퀴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도움되는 거니까 구독, 좋아요, 댓글, 매도 금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 숏커버라는 단어 자체는 대차 상환을 하는 이 단어에 불과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종목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이 쇼커버가 나오면서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상환하는 과정에서 쇼커버가 들어왔다. 이게 주가가 무조건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락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집중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이 테크윙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 주가가 어떻죠? 10월 말까지 계속해서 올라가 주다가 10월 말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쭉쭉 떨어집니다.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까지 나네요. 근데 이때 이 수급을 보게 되면요. 테크윙의 수급. 자, 외국인들이요. 10월 말부터 이때죠. 정확히는 10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옵니다. 그죠? 10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와요. 언제까지 들어오죠? 주가가 하락이 끝나게 되는 이 기점까지도. 자, 11월 말까지 들어오네요.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는데 주가가 내려가는 구간에서도 수급이 들어와요. 그럼 뭐지 이거? 외국인들이 설마 고점에서 샀다가 물려서 물 타고 있나? 그래서 수급이 들어오나? 종목이 진짜 좋아서 수급이 들어오나? 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이게 바로 쇼커버가 들어왔지만 단순하게 이 대차 잔고를 상환하기 위해서 수급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수급이 외국인 쪽에서 들어와도요. 빌린 물량 갚는 거라서 이렇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외국인들 수급이 좋은데 주가가 하락한다? 그때 바로 확인하셔야 되는 게 대차 잔고입니다. 이게 바로 테크윙이라는 종목의 대차 잔고, 대차 거래 현황을 가져온 건데요. 테크윙을 기점으로 볼게요. 자, 10월 말부터 11월 초부터 해서 대차 잔고가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 실제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흘러내렸죠.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급이 들어왔다. 그 말인즉슨 이들이 대차 잔고가 줄어들면서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빌렸던 물량을 상환하는 거죠. 상환하면서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공매도 쳤던 물량을 그들이 유리한 위치에서 되사서 갚는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빗대서 우리가 하나 또 배웠죠? 에코프로에서 한번 보자고요. 자, 에코프로에서 이때 언제입니까? 1월 말에 10만원에서 18만원까지도 주가가 단기간에 5배 올라 주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과 기관에 미친 듯한 수급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면 이때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대차 잔고를 같이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때가 언제예요? 1월 22일부터 보면 되겠네요. 에코프로의 대차 잔고입니다. 1월 22일부터 보게 되면 자, 이때요. 급격하게 대차 잔고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었죠. 그리고 수급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갑니다. 대차 잔고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공매도 세력들이 청산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들이 빌려갔던 이 대차 물량을요 갚기 위한 숏커버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주가 상승에 폭발적인 요인을 만들었다. 네, 이게 바로 숏스퀴즈입니다. 여기다가 또 같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에코프로 공매도 비중도 보셔야 돼요. 실제로 대차 잔고랑 수급만 보셔도 아실 수 있지만 대차 잔고 말고도 공매도 추이, 매매 비중까지도 보시게 되면 정확하겠죠. 자, 에코프로가 주가가 하락했었던 이때가 언제였죠? 10월 말부터 조정 구간을 거쳤을 때 이때부터 보게 되면 어땠죠? 공매도 매매 비중이 꽤나 많이 있던 종목은 맞습니다. 10%, 11%, 12% 이렇게 들어왔었고 그래서 주가는 하방 압력 견디지 못하고 빠졌고요. 그리고 나서 이때 언제죠? 12월 달에 올라갈 때는 어떻게 돼요?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를 살짝 또 포기를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후간들 12월 말에는 공매도에 대한 하방 압력이 또 강해집니다. 보게 되면 2%대, 3%대였던 게 5, 6, 7, 8, 9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보게 되면 1월 달 말에 자 올라가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들 속에서는 또 공매도 매매 비중이 줄어들죠. 그래서 여기서 또 제가 판단 기준 하나 설명드려보자면 공매도에 대한 매매 비중이 4%가 넘고요. 이게 연속된 기간이 최소 4일은 나온다라고 하면 실제로 공매도 세력들이 개입을 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게 되면 주가가 하락했던 거 보이시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게 되면 1월 달 초에는 어땠느냐? 실제로 매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아,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했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죠?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올라갔다. 이거는 숏스퀴즈가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쉽게 알려드리려고 굉장히 말을 천천히 했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앞으로 우리 선배님들께서 주식을 하시면서 외국인들의 수급,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실 필요는 없다. 금융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 중에서 이렇게 이틀
급락이 나오는 이런 구간들에 있어서 나는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또 대응 방법을 전해드리고 있다, 말씀드리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어떤 구간에서 좀 안내를 드렸었냐면 이때였죠.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10월 16일 날 이때 로봇 테마랑 에코프로랑 또 엮이면서 로봇에도 배터리가 들어간다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와 주었을 때 매수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말로만 하면은 말씀드리면 안 믿으시니까 또 이력을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자, 여기 화면 왼쪽에 핸드폰이 하나 생겼을 겁니다. 근데 이거 왜 가져왔냐? 우리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선배님들께서 이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고요. 그래서 내용 보시다시피 2025년 10월 16일입니다. 내용은 좀 딥하게 보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에코프로 매수가 55,000원 부근에서 안내를 드렸어요.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때가 되겠죠. 그리고 매수 타점 안내드린 다음에 매도 타점도 마찬가지로 보내드렸죠. 자, 언제냐? 12월 10일이네요. 12월 10일 날 에코프로 매도 타점 11만 7천원 부근에서 한번 안내를 드렸었고요. 이때겠네요. 그리고 나서 반복적으로 또 매수 타점 보내드렸었습니다. 1월 15일에 에코프로 이번에 올라갈 때 차트상 61선 지지 이후에 반등 성공하면서 어떻게요? 매수가 93,000원 부근에서 다시 한 번 더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1월 15일이면 자 이때죠. 정확히 이때였네요. 그래서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 주주분들 중에서 이 단체 문자 통해서 마찬가지로 에코프로에 대한 매수 매도 타점이 나온다라고 하면요, 이 대응 방법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어요. 010-9630-2963번이고요.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면 에코입니다. 에코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황금손이 실시간 대응 통해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반복적으로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도와드려 볼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010-9630-2963번으로 에코입니다. 이거 100% 무료니까요. 어떠한 비용 요청드리지 않고 문자만 시간 상관없이 주셔도 됩니다. 다만 이 전화만은 꼭 주지 말아주세요. 전화는 제가 안 받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문자든 혹은 뭐 댓글이든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바로 이 영상 혹은 단체 문자 통해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영상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기 준비한 후속주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에코프로는 사실 뭐 좋든 싫든 결국 중장기 포트로 가져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랬을 때 우리 선배님들께서 단기간에 재밌는 종목, 재미 볼 수 있는 종목 뭐가 있을까? 라고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종목이 재밌으려면 단기간에 또 빠르게 쭉쭉 가져야 됩니다. 종목이 올라가줘야 돼요. 그래야지 재미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오늘 가져온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는 10배거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주식의 모든 요소, 3요소 있죠? 차트도 보고 수급도 보고 재료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뭐 하나라도 부족했다면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다라고 생각 드시면 내일 오전장에서라도 소액 정도는 추천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손이 가져온 종목은 어떤 거냐? 바로 삼성전자 인수합병 종목입니다.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요, 인수합병이죠.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M&A 팀까지 신설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는요, 아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었죠. 근데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항상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랐을 때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겠죠. 하지만 이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주가가 이렇게 10만 원을 향해서 올라가다가도 1년도 채 안 돼서 반토막이 나버리는 이런 하락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어하려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캐시카우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선거겠죠. 왜냐면 주력이 반도체다 보니까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주가도 떨어지고 매출도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어하려면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이 선 거겠죠. 그래서 앞전에는 이 로봇 사업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전장 사업까지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최근에 삼성전자가 주력하는 미래 먹거리는 전장이랑 로봇이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 삼성전자의 인수합병 리스트에 있어서 로봇 사업도 인수를 했네? 그리고 전장 사업도 인수를 했는데, 그러면 얘네 두 가지를 공통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공통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 기업은 인수합병 리스트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기업이냐? 정답은 바로 라이다입니다. 라이다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로봇과 자동차에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이런 부품 정도로만 딱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정확히는 뭐냐면 거리를 측정하고요, 물체를 3D화해서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는 부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빅테크 기업들,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요, 가장 크게 이 목표를 두고 있는 건 로봇도 그렇고요, 자동차도 그렇고 완전 자율화입니다. 자율주행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자율주행이 필요하려면 어떤 거요? 머리에 들어가 있는 이 AI도 중요하겠지만 추가적으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이런 부품이 안 중요할래야 안 중요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 이 시각적인 정보로 얻는 정보가 인간으로 치면 90%가 넘는 만큼 너무나 중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로봇의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 않습니다. 다 공장에서 납품받고요, 최종적으로 조립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ADAS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을 하나하나 생산하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납품받아서 최종적으로 조립을 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로봇 사업을 인수하면서 전장 사업도 인수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이 기업은 추후에 인수합병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이번 기업은요,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데다가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분까지도 살펴보게 됐을 때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아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대주주가 됐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있는 만큼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는데 인수합병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이 자율주행 있잖아요. 얘네도 굉장히 부각받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 냄새를 막고요, 바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이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이요, 아무 종목이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폭발적으로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인수했다라는 내용으로 올라간 종목이 있습니다. 뭐였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가 17,000원이었던 기업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 바닥권에 있을 때는요, 이 기업이 뭘 하는 기업이고 어떤 기업인지 모르셨던 분들이 태반이실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인수한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최근엔 78만원까지도 찍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17,000원 대비해서 무려 40배가 넘는 상승이 나온 건데 진짜 엄청난 상승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요, 보수적으로 10배거 정도만 노려보자라는 거죠. 왜 그렇죠? 이미 내용이 너무 좋아요.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인데다가, 그리고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가치 투자 관점에서 보더라도 인수합병이 늦어진다라고 해도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알고 이미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큰 돈을 사시지 않아도요, 내일 오전장에 이거 한 300만 원만 10배거 달성하면 얼마죠?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받아가셔서 한 번씩들 잡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공유받으시는 방법, 그러면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자,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있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고요? 에코입니다. 에코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우리 에코프로를 보유하고 계신 선배님들께서 이 황금손의 10배거 후보 종목을 공유받으 싶어 하시는구나 라고 판단한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체 문자 통해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그리고 10배거 후보 인수합병 종목까지 같이 공유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딱 제가 이거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선배님들께 어떠한 비용을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는 매도 금지 남겨주셔야지만이, 우리 선배님들 중에서 이거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이벤트인 만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공유를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혹여나 구독을 안 누르셨다라고 하셔도 좋아요랑 댓글을 많이 참여해주시는 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문자 편하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진짜 개인적으로 신기한 게, 이거는 사담인데요, 요즘 선배님들께서 에코프로를 보유하고 계시는 선배님들은 특히나 좀 찾아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에코프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구간이잖아요. 150만 원을 달성시켰던 이 구간. 이때 물려 계셨던 분들이 최근에는 그나마 좀 탈출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매물대를 보면요, 이 구간에 쌓여있는 물량이 너무나 많기는 해요. 그랬을 때 저는 딱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에코프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종목인 건 맞지만 올라갈 때요, 각도를 빡짝 세워서 23년도처럼 올라간다? 자, 그러긴 솔직히 쉽지 않아요.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세를 그어봤을 때 고점과 저점을 넓히면서 올라가주고 있는 만큼 우리 선배님들께서 에코프로를 쭉 가져가시는 것도 좋지만 이 대응에 대한 기준을 정하셔가지고 준비를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최근에 이 구간에서 들어오셨던 분들은 웬만하면 다 수익 증시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전에 물려 계셨던 선배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바닥권에서 물 잘 타서 상단가 낮췄는데 150만 원이었던, 그러니까 지금은 30만 원이죠. 이 구간까지도 회복을 해주겠지?
라는 생각에 그냥 가지고만 계시다가 우리가 피치 못할 어떤 거시경제적인 리스크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 정부의 코스닥 부양책이 어떠한 현실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접근을 하게 된다, 맞닥뜨리게 된다 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저도 솔직히 장담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 대응의 기준을 잡아두셔라 라는 말씀 남겨드리면서 딱 마지막으로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 매도 금지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